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그 입춘이 2월 4일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날씨가 또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게 또 오늘은 또 LA 타임즈, AP 통신, 또 로이터 통신을 거쳐서 지금 포토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신 우리 강영원 선생님께서 시티즌십 인 코리안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십니다. 이게 또 한국인 최초로 또 이렇게 퓰리처상을 2회나 수상하신 아주 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또 지금 이렇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접속해 주셨고 또 MBC에서 특별 방송이 있으심에도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렇게 AI 융합교육 연구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감사합니다, 진행해 여러분. 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13살 때 미국 전가족 이민 와서 그 미국에서 이제 교육 받고 기자로 활동하면서 제가 그 항상 궁금해했던 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문명이, 우리 한국이라는 문명이 그 20세기에 그 나라가 갈라지고 그 전에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고 또 그 금속활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했던 이런 문명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영어 문화권에서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격상된 위치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가, 이 점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문화와 역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공부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또 제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배워왔고 아는 만큼 정확한가를 갖다 확인하고자 싶어서 제가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주류 언론에서 이제 데스크 에디터도 보고 어사이먼 에디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계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제가 지적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이제 해왔는데, 제가 이제 은퇴 후에 퇴임 후에 풀타임으로 이 영어 문화권에서 존재하지 않는 지적인 내용을 영어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기록이 남아야지만이 영어 문화권에서 제대로 한국이라는 문명을 영어 지식 세계에서 인정하고 또 포함시킨 대화가 존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하게 I was amazed by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content. 그러니까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영어 시각의 칼럼으로 제가 지금 2년 반 동안 집필해 오면서 이 객관적으로 한국 문화를 영어 시각으로 본 내용으로 제가 이 내용들을 후세대를 위해서 남기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민족이나 우리 역사에 대한 내용도 있는가 하면은 현 시대에 와서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지켜왔다고 이 쌓아온 문명에 버금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보이는 현실이 좀 있어서 여러 어린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앞에 제가 감히
제가 그동안 관찰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걸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지 속에서 이 우리가 더 훌륭한 문화를 계속 쌓아 올릴 수는 없거든요. 모래밭에다 성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튼튼한 기반,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튼튼한 지식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미래를 선진국으로 끌고 나가는데 제 생각에는 나라의 주인을 키우시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나마 외부인으로서 와서 지켜본 내용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혹시 물론 아시는 내용도 많겠지만 그동안 인식 안 하고 계셨던 내용들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다른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면은 후세대에 진짜로 우리가 훌륭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민족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 누워서 침 뱉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건설적으로 우리 민족을 더 훌륭한 단계로 이끌어 가자는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추가 설명 부탁하시고 제 의도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그 PPT 영상을 차근차근 보면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5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 후에는 제가 여러분 질문을 받겠으니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 있으시면 언제든지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꼭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린 쉐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스크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itizenship in Korean identity라는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따질 때는 주변 문명하고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다민족 사회에서 45년간 살면서 이거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사고를 갖게 됐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주변 국가하고 동아시아에 있는 다른 문명하고 명백하게 다른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그것은 뭐 우리가 밥 먹는 식단만 보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서로 차이가 있고 같은 동양인이라도 우리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숟가락하고 젓가락 세트를 놓고 밥을 먹습니다. 다른 중국계나 일본계나 월남계나 대만계나 필리핀계나 누구도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같이 놓고 밥 먹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구분하는데 거기에서 시티즌십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정체성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환경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옆에 사람을 거두고 이 주변 환경을 더 좋아지게 하는 모든 노력을 할 준비를 하는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영어 문화권에서의 가치관에서의 중심이 되는 시티즌십입니다. 그래서 이 시티즌십을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이제 우리 문화 사진으로 보는 제 우리 문화유산 이것의 하나의 기본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시티즌십을 정의를 내리자면은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 살아가는데 각각 책임을 지고 참여와 책임의 의무를 전부 다 공유하는 것이 바로 시티즌십입니다.
그냥 시민 의식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 시민 의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행동으로 그것이 보입니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에 느닷없이 낙서 같은 게 나타났는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것이 블루 라이딩이 나오는데 저만 보이는 겁니까? 그 필기를 가능하게 설정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annotation undo. 제 글씨는 아닌데 다른 분 글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말고 다른 분이 스크린을 쉐어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꺼주시면 아마 이게 없어질 것도 같고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우리 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따질 때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삼한 시대에 그 마한, 진한, 변한 삼한에서 그 한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제국을 고종 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정체성에서 정체성에서 제가 스크린이 다음으로 안 넘어. 오케이. 이 national identity 우리 그 민족의 그 정체성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정체성의 기본은 national value system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은 우리가 누군지 차별화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건국 이념을 얘기할 때 라틴어로 e pluribus unum이라고 여럿에서 하나로라는 것이 미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민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한 국가가 되고 한 정체성을 가진 가치관을 갖는 나라인데 제가 백악관에서 근무할 때 그 대통령 취임식 날 새벽에 제일 먼저 대통령보다 먼저 선서를 하시는 분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은 다널드 럼스펠드라고 포드 행정부 때 첫 번째 국방부 장관 한 번 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을 하신 분인데 이 다널드 럼스펠드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보다도 먼저 취임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 초강대국이라는 것은 초강대 군사국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군의 소연아, 엄마 여기서 할 테니까 너 영어 숙제 먼저. 군의 그 지휘 체제가 그 단 1분도 공백이 없이 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먼저 선서를 하는데 이분이 이 이라크 전쟁의 설계자입니다. 2003년. 근데 이라크 전쟁을 시행하면서 이분이 남기신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 계획을 세워서 전쟁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가장 상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국가의 명사들은 전부 다 이 언론한테 매일매일 국가 상황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티즌십에서 하나의 그 톱니바퀴로서 필수적으로 이분들이 언론한테 답을 하는데 이분이 답을 하면서 이렇게 곤욕스러워 할 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에 해서 이라크에 쳐들어가 보니까 unknowns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바로 문화 장벽이고 언어 간의 장벽이고 세대 간의 장벽이고 또 이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뭘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사회 이 결정권자들의 그 위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있는 위선은 이것은 당연히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것이고 그 현실을 그 지적하지 못하는 사회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인류가 생기고 나서 가장 훌륭한 제도인 것은 바로 위선자들의 이 결정권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역할. 그것을 이제 저희 언론이 하는데 그 건강한 사회에서의 이 결정권자들이 자기의 치부를 그 소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유머로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위 그 사회 결정권자들의 위선을 그 지적하는 그 지적인 대화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사회의 척도는 사회 결정권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지적인 대화가 존재할 때 이게 가능한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대통령들도 그 소위 그 책임을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impersonate 자기하고 자기의 화법을 모사하는 코미디언하고도 같이 자기의 자기를 비하하는 유머에 참여하는 이러한 이제 백악관 코레스폰던스 클럽 디너에 나와서 이런 역할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 비하 유머를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겠죠. 예. 가장 최근에 그 미국의 허풍쟁이 대통령은 그런 유머가 없었습니다. 자기 비하를 할 만큼의 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 불참했어요. 4년 동안. 그래서 그 사회 결정권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직격하는 기본 책임이나 의무는 언론인데 이제 언론이 이 역할을 하는 일을 저는 지금 35년째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식 세계에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모르는 영역, 또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영역 이런 것들을 이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있다 했을 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시티즌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화폐 명도준이라는 게 있었죠. 그것을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 후대 명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고조선 때 그 우리 조상들이 이 동아시아에서 아주 지배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증표로 이런 명도전이 나타났는데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서귀포 민속 대장간에 갔더니 나대라는 연장이 나왔어요. 이 나대. 근데 명도전하고 모양이 흡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우리 문화의 곳곳에 아직도 남겨져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우리 민족의 고대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미천이 우리 문명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취재하면서 매번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한자의 단어가 누구네 언어인가 이것을 갖다가 그 한국 다음 세대라고 얘기해 보면은 이거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한자를 공부하려고 이 맨더린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언어에 한자 단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57%에서 뭐 70%까지 된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 한자 단어가 왜 많은가? 그것을 보니까 이 종묘제례를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그걸 저하고 같이 취재한 그 한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가 있냐면 이 효를 실천한 나라에서 모시는 제사가 종묘인데 그 종묘에서 이 무용수들의 모습에서
이 지압이 부자가 이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예, 이 춤무자의 이 핵이 춤추는 악사들한테서 나오고, 이 제사 지내는 그릇에서 이 콩두자가 나오고, 예, 또 이 제사상에 올려둔 이 많은 이 40여 개의 제물 중에서 이 상자, 조상 상자에서 나오는 이 박스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한자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말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문명에는 문자적인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자 글씨를 쓰기만 하고 있지, 자기네들 문화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다분히 우리 조상들이 이 한자 문명의 그 주인이 아닌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부심 느낄 수 있고 또 알아야 될 거고. 제가 이 오수 의견비가 있어서 거기를 취재를 가봤는데, 이, 이, 이 고려 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주인의 목숨을 살린 애견을 65명이 시주를 해서 이 비석을 세웠다고 이렇게 비석에 뒤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명에서 있었던 이 일화가 전해 내려온 스토리인데, 거기에서 오수 개를 갖다가 복원한다고 하면서 이 개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군에서 지원을 받고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이 맹수 같은 티베탄 마스티프를 키우는데, 제가 우리 반려견 진돗개부터 삽사개까지 참 30년 넘게 지금 제가 반려견을 연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종개, 똥개 포함해서 개들은 1년에 2번 발정납니다. 딱 2번 발정이 나는데, 이 오수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이 개는 1년에 1번밖에 발정이 안 나요. 티베탄 마스티프는 우리 토종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식도 없고 동물학적인 이해도 없이 그냥 무작정 어떤 수의사 한 사람이, 아마 그 시대에는 이 고려 시대, 통일 신라 시대 때는 이 티베탄 마스티프하고 비슷한 개가 여기 있었을 거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이 개를 갖다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후세대에 가서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말려 들어갈 지금 여지를 갖다 남겨놓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그쪽에 토종개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의식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는 이 결정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고, 또 제주도 가니까 제주 토종개가 있어요. 확실한 제주 토종개가 있고 진돗개하고도 분리되고, 또 이 개는 얼마만큼 특이하냐면 전 세계 3마리밖에 없는, 3견종밖에 없는 리즈백이라고 등에 털이 솟는 개가 있습니다. 등에 털이 솟는 개, 이렇게 목 뒤부터 꼬리까지 털이 서요. 그걸 리즈백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아프리카에는 로지디안 리즈백이 있고, 태국에는 타이 리즈백이 있고, 비엔남에는 비엔나미스 리즈백이 있어요. 우리 제주에는 제주 리즈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한 이고 귀중한 우리 토종개를 제주 축산진흥원에서 50마리 정도만 지금 키우고 있으면서 번식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제주견을 분양을 했을 때 그 견주들이 개를 버리고 또 잘못 키우고 책임을 안 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토종개를 분양하지 말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아예 번식을 안 하고 있대. 그러면 우리 땅에 있는 개를 지금 씨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종개.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의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이 문화유산조차도 이렇게 푸대접 받고 있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이런 게 citizenship. 예?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각각 가지고 있는 사회 참여의 의무. 예?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지금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적같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부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부자만 잘 사는 나라지 나라를 주인의식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70년이 지났는데도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요즘에는 화두에서도 올라오지 않아요. 네, 1953년에 정전 협정을 하고 나서 우리 민족이 주인 의식을 잃고서 정전 피스 트리티 전쟁을 임시로 멈추는 ceasefire agreement에 대한민국은 사인도 하지도 않았고 강대국들하고 북한하고 중화인민공화국들이 사인하게 했고 우리가 지금 아무런 주도권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통일에 대해서 날마다 얘기했었어요. 요즘 세대들 통일을 얘기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고 사유지에 대한 집착만 엄청나게 어딜 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citizenship, 주변 사람들과 환경, 주변 사람은 뭐예요? 우리 소외된 계층, 또 못 살고 있는 북쪽에 있는 동포들,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것을 지금 실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 이렇게 서귀포 시위에 공사를 하다가만 흔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리바가 녹슬고 몇 년째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아니 미국 같으면은 이 공사 시공이 있고 완공 날짜가 있어 그걸 못 지키면은 다 철거하고 원상복귀하라는 뭐가 있을 텐데 이것을 허락해 준 사람이 책임지고 이것을 허물고 원상복귀하라는 명령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허락해 준 나으리들은 어떤 이득을 받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이 앞에 우리나라식이 아닌 다른 나라식의 아파트 건물이 동네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와서 지었대요. 입주도 제주도 주민들 입주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만 분양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땅 안에 다른 나라 영토가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동네에서 주민 투표하면은 과반수 이상 제주도민이 아니에요. 과반수 이상 제주도민이 사는 동네가 형성되어야지 우리나라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이 분양을 이렇게 외국인만 하라고 허락을 해준 싸게 땅을 팔게 허용했던 결정권자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 책임 안 지고 있어요. 주인이 어디 갔냐고요, 이 나라 주인이. 이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세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 안에 다른 나라 영토가 대를 물려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거기 그 동네에서는 우리 주민이 다수가 없고. 그럼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 땅, 이 동네에 소위 영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서귀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언덕에 경치도 좋은데. 이거 보세요. 제주도민들이 산책하던 산책로에 느닷없이 사유지가 일부 구간에 있다고 이 산책로를 폐쇄를 해버립니다. 아니 사유지가 누구께 되었든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일개 개인한테 줍니까? 전체 사회가 쓰고 있는 땅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거 봐요. 경치 좋은 박수 지정 그 구경을 할 수 오게끔 사유지라고 길을 막아놨어요.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우선권을 갖고 일반인들이 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 사유지만 인정해 주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이 경치 구경하고 산책할 수 있는 권한은 포기하라는 엉뚱한 이상한 주인 없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이건 이기주의의 최고로 올라갔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법을 이해 못하는 백성들, 한자로 쓴 법을 이해 못하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한글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 훈민정음으로 불려지던 그 문자가 겨우 20세기에 와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이 오리지널 한글 문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이 글자, 이 훌륭한 문자를 이 문자에는 이렇게 강한 H 발음 라고 러시아 말에 있는 홀쇼 그런 발음들을 할 수 있는 부호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글씨까지도 있는데 우리 한글 학자들은 이것을 지금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 한글 자판기에도 이걸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언어를 언제 우리 한글 자판기에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알파벳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 주인의식이 부재한 이런 한글 학자들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외국어를 더 제대로 홀쇼 같은 그런 어려운 외국 발음도 쓸 수 있는 이런 글씨가 이미 15세기에 훈민정음에서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여기 보세요. 부산에 갔더니 역 이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괴법 르네시대.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외래어 아무리 외래어 좋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한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글씨를 갖다가 우리의 역 이름으로 쓰고 있냐고요. 한글 주인의식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귀세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 이 고지서를 받은 할머니는요. 에너지 바우처가 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내놓는 문서에 에너지 바우처라는 영어 해석도 틀린 그런 단어를 집어넣고 이걸 씁니까? 이 글씨를 타이프한 공무원은 한글을 우리나라 언어라고 포기했던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문서에 이런 외래어를 갖다가 그것도 뜻도 제대로 전달 안 되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기상과 자유, 독립, 통일과 번영의 의지를 나타내는 결의의 탑이라고 독립기념관의 상징탑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독립기념관 방문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주변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에서 나오는 똥내로 지독합니다. 거기가. 독립박물관 방문해서 이 역사 의식을 생각하기도 전에 똥내 때문에 거기를 빨리 나가고 싶게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독립기념관을 지어놓고 그 옆에 돼지 사육소를 갖다가 계속 운영하게 하냐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 매점 상인 말씀은 여름에는 진짜로 일하기 힘들대요. 아니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을 소위 거기다가
짓자고 결정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루도 시간을 안 보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냄새를 없애야죠. 외국인들도 와서 방문하는데. 이거 보고 저는 참 어떻게 이런 냄새를 허용하는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포공항 제2청사입니다.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로 지어졌던 김포공항에서의 신건물인데 제가 내려오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층계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여기 통제가 막히는 공사 이거 층계 뜯어내고 모든 층계가 똑같은 높이로 다시 지으라고 할 판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인데 이런 불량 층계가 있냐고요. 이것을 진 사람이나 이것을 입주 허가를 해준 공무원이나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시티즌십이. 이 층계는 또 여기서 제가 한번 넘어졌는데 그것은 제주 올레 시장에 있는 주차장 층계입니다. 하나가 높아요. 또 어떻게 해서 층계가 이렇게 불량 층계가 일반인들이 쓰는 환경에 있게 하는지 저는 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허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인권 얘기하면서 할머니들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손잡고 올라갈 층계에 핸드레일이 없지 않습니까? 손 난간이 있어야지 붙잡고 올라가서 넘어지지가 않죠. 이것은 일반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국회의사당에 있는 층계조차도 핸드레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당에 층계를 만들면서 나이 드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만 층계 올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층계에 핸드레일이 있어야 된다는 법조차도 안 만드는 나라가 무슨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 방문했을 때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있는 화장실에서 오물 냄새가 올라왔어요. 이 통기관 불량 설치하고 P-트랩 이 불량으로 설치돼 가지고 하수도하고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오물 냄새가 진동합니다. 국회 주차장에 가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화장실에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마찬가지. 바닥 배수에 이렇게 P-트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지붕으로는 냄새가 빠지게끔 하수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빠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관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하수도관에 있는 진공이 모든 건물의 지붕으로 통기관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하수도 맨홀에 구멍이 필요 없습니다. 진공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건물에 있는 이 배수에는 이 P-트랩에서 물이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냄새가 안 올라오고 이것을 부실하게 건축하는 건축회사 회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아니 좀 똥내 좀 나면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바닥 배수에도 이 P-트랩을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불량으로 P-트랩을 설치 안 한 화장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거기다가 이 바닥에는 이 P-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야지 되는데 물이 안 고여 있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했더니 뭐 잘 막히니까 뚫기 좋기 위해서 아예 P-트랩을 설치 안 한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식당에 가서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까만 벌레가 날아다니는 식당 여러 군데 봤습니다. 바로 이 P-트랩이 없기 때문에 이 P-트랩에서 물이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지금 멋진 이 덕수궁 옆 캐나다 대사관 앞길인데요. 이 길 바로 이 지역을 걸어가면은 하수도에서 오물 냄새 올라옵니다. 하수도에 맨홀에 구멍이 뚫려 있고 주변 건물에서 이 통기관이 그 배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서울 시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 매표소 앞에서도 오물 냄새 올라옵니다. 해운대 가면은 조선호텔 옆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하수도 맨홀에서도 메탄가스 올라옵니다. 부산에서는 부두에 있는 화장실에서 2년 전에 인부 2사람이 질식사했습니다. 들어가서 하수관에서 올라온 가스가 너무 독해서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들 발견 못해서 죽었습니다. 2사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수에다가 P-트랩 설치하고 이 세면대에서 물 내려가는 곳에다가 P-트랩 제대로 설치해서 올라오는 모든 하수가스가 차단되고 지붕으로 통기관이 하수가스를 반출하는 이 과학적이고 현진적인 방법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A급 건물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머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든지 해서 제대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소위 자재 덜 집어넣고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면은 쓰레기 집으로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써붙여놨죠. 사람들 집으로 다 안 가지고 갑니다. 쓰레기 집으로 가지고 가라고 써붙여놓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다가 쓰레기통을 더 놔뒀으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걸 버리겠어요? 이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나라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티즌십입니다. 자기 할 일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할 일 다 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죠. 어떻게 선진국에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를 사람들이 냄새 맡고 발에 채이고 그래야죠. 더 철저하게 냄새 안 나고 가져가는 방법들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쓰레기 수거 회사하고 서로 경쟁시켜서 제일 서비스 좋은 회사한테 그 컨트랙트 계약을 줍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알아서 쓰레기 다 가져가요. 자, 미국에서는 아시안들이 어떻게 시티즌십을 실천합니까? 여기에서도 아시안들끼리 서로 견해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음력 설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루널 뉴이얼이라고 했더니 차이니스 뉴이얼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따지는 그런 아시안들이 있었죠. 이거 보세요. 이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화교 칼럼니스트, 제가 아는 제프 양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이번에 총기 사건에 대해서 칼럼을 쓰면서 음력설에 대해서 루널 뉴이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들끼리 이미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음력설은 차이니스 뉴이어가 아니라 루널 뉴이얼이라고. 그래서 그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문자 보내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Exciting Lunar New Year이라고 썼죠. 차이니스 뉴이얼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들은 이런 대화에 참여해서 차이니스 뉴이얼이라고 잘못 불렀을 때 그걸 지적하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시아인들의 그 소위 사회적인 뭐라 그럴까요? 존재감이 지난번에 파친코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국 사람의 얼굴이 건물에 벽화로 이렇게 높이 고층 건물 벽화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당당하게 이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민주공화제라는 것을 우리 문명에 소개시킨 분이 바로 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분이 1912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최초 한인타운에서 한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분이 그때 전국 대한국민회 총회를 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티즌십이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있는 게 바로 느닷없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할 때 나왔습니다. 나라 잃은 지 딱 11년 만에, 아니 9년 만에 바로 이것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 시티즌십이 바탕을 둔 민주공화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쓴 것이고요. 미주 한인들이 자랑스럽게 미국에서 한국 사람 정체성으로 참여하고 한국인 경찰관들도 이렇게 많이 LA 지역에 300명이 넘습니다. 한국계 경찰관. 한국계 하원의원도 나왔고 하원의원 미셸 스틸이고요. 이전에는 영 킴이고 4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연방정부 하원의원. 자, LA 폭동 때도 시티즌십이 나왔습니다. 한인들이 폭도들한테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라디오 코리아에서 듣고 우리 한인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총을 들고 나와서 가게를 지켰습니다. 가게 지키다가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이재성 군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티즌십입니다. 이재성 군. 한국에서 지난주에 뉴욕타임스 칼럼에 나왔습니다. 왜 한국에서 여성들이 사비 운동을 하는가? 왜 아이를 갖지 않는가? 그 한국의 결정권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또 고쳐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즌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각각 가지고 있는 사회 참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챙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천은 의무. 바로 이것을 학생들한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만 이야기하고 문답으로 넘어갈까요? I'm open to your questions now. 네, 아유,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 굉장히 이렇게 신랄하고 비판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께 좀 이렇게 강의 중에 기억에 남는 점이나 또 느낀 점, 또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들이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 물어보십시오. 네, 채팅창에서 숙미초 네. 김수희 선생님께서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의식과 공공성을 키워줘야 하는 교사의 의무를 새삼 느낍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티즌십이 없으면은 그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들만 사는 나라가 돼요. 그 사람들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의병들이고 승려들 아니었습니까? 양반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티즌십은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는 의무,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랬을 때 진짜 우리나라가는 어떤 나라다.
제가 최근에 그 서울 지하철 노인들 무료로 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 노인들한테 할인을 해주고 무료로 타게 해주는 것을 외국의 사례는 어떠냐라고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부담을 다음 세대에 주면 안 된다 하면서 마치 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결정권자들을 제가 들어봤는데, 효도는 우리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다른 나라 가서 그 사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어른들 공경한다고 해서 그런 정책들이 나왔다고 그런 우리 가치관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왜 자부심을, 그 주인의식을 못 갖습니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글에 대해서 협상하면 안 되듯이. 어떻게 우리가 한글보다 더 우수한 언어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는. 시민성의 질문 하나 될까요? 예예. 예,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한국에서 지방에서 있다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시리언십하고 우리 말로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 citizenship은 로컬입니다. 로컬.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 길거리 지나가다가 맨홀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넘어지게 생겼으면 그걸 공무원들한테 알려서 고치라고 하고, 길거리 지나다 쓰레기 있으면 집어서 버리고. 문제는 쓰레기를 집어도 버릴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시티즌십은 현실 참여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10대 경제국으로 가면서 세계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그러한 프레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적인 것이고, 바깥을 챙기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소외 계층부터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티즌십입니다. 국민들을 무지로 남겨놓는 것이 시티즌십 아닙니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복잡한 사안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시티즌십입니다. 시티즌십은 학생들이 줄 서서 들어가면서 앞에 사람을 밀지 않는 것이 시티즌십입니다.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시티즌십이고, 옆에 사람들 생각해서 2차 흡연하지 않도록 흡연한 사람은 바깥에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것이 시티즌십입니다. 운전하면서 추월선에서 주행선처럼 천천히 가는 것은 시티즌십 아닙니다. 주행하는 사람은 오른쪽 차선이고 추월하는 사람은 바쁜 사람은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시티즌십입니다. 미국에서 온 코미디언 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앰뷸런스가 삐삐삐삐 하고 오더래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아무 데도 안 가고 그 자리 지키고 있어서 아저씨 비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저씨가 아니 갈 데가 어디 있다고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저씨 저 앰뷸런스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이제 저것은 앰뷸런스가 아니고 굴러가는 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택시 운전사는 시티즌십이 없었던 거예요. 비켜줬어야죠. 네, 그 조영기 선생님께서 시민성에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서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은 다 반갑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권이고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이 반가운데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차별하고 불구자들 차별하고 나이 어린 사람 차별하고 또 나이 든 사람 차별하고 못생긴 사람 차별하고 옷 잘못 입은 사람 차별하고 어딜 가나 차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성 아닙니다. 그건 시티즌십 아닙니다. 평등 사회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서 뒷사람 바로 따라오는데 문도 안 잡아주고 그냥 지나가고 그건 시티즌십 아닙니다. 그것은 매너도 안 좋은 것이지만 시티즌십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야, 한국 사회가 돈도 잘 벌고 경쟁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멋진 물건들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한 가지 부실한 것이 시티즌십이다.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색다르게 제 학기가 저는 시빅 에듀케이션 전공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이 많았고 사실 학기 주제가 지구 시민성이라고 해서 이제 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뭐 참여적 시민성이나 뭐 변혁적 시민성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좀 길게 보진 못했지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연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시빅스를 연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도 질문 하나 아시- 드려도 될까요? 예.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 시대에 뭐든지 검색할 수 있지만 뭘 검색할지를 알아야지 또 그걸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생 경험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면은 한국 분들은 검색하는 게 제가 검색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서로 인생 경험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AI에서 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몰라서 뭘 물어보고 있는가, 그걸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오늘 이렇게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저희들 AI 교육연구회에 이런 정말 주옥 같은 강의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시티즌십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최근에 통계청장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경제력 부분에서 뭐 거의 10위, 6위까지 이렇게 쭉 성장했는데 말미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신뢰 지수라든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또 평가했는데 거의 뭐 OECD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강생들이 다들 좀 숙연한 게 있었는데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을 느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처음부터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주로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시티즌십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리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갈등, 학교에서도 뭐 젊은 선생님, 나이 드신 선생님, 또 학생도 굉장히 달라요. 학생하고 선생님하고도 갈등, 요즘 학부모하고도 갈등,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 이렇게 외국에서도 많이 경험이 많으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런 갈등을 좀 해결하는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와서 한국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갈등들의 기본적인 원인이 소통 부재입니다. 근데 그 소통이 왜 부재냐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디벨로퍼들한테 동네를 지으려고 할 때 부유층이 사는 큰 집 몇 채하고 중산층 짓는 중간 사이즈 집하고 서민들이 사는 집하고 다양한 사이즈의 집을 짓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이나 전기 갖다 대는 비용도 디벨로퍼가 다 되고, 그다음에 동네를 크게 지을 때는 학교까지 짓게 하고, 그 이유는 다양한 계층, 경제 계층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야지 동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인 계층이 서로 어려서부터 공부하면은 친구가 되고 소통이 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부잣집 애들은 부잣집 애들끼리만 친구하고 서민 동네에는 가지도 않고 계층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학원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취미 활동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서로 차별을 시키면서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부잣집 애들만 놀아. 너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좋은 학교 나오는 애들 사람끼리 모여서 아니고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그것을 학교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다음에 남을 모방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개성에 맞는 생각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소위 저는 대학교까지 진학하고 나서 대학원까지 나오고서도 자기 전공하고는 아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여러 분 만나봤습니다. 중간에 바꿀 수가 없었대요.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을 셋을 미국에서 키웠는데 애들한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자기의 결정을 얘기를 했을 때 그 결정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이 이렇다라고 보다는 선생님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조리 있는 논리적인 답변을 유도해내는 그러한 대화 화법으로 이 서로 항상 뭐든지 토론하는 문화. 그래서 어떤 조직에 가서든지 어떠한 그 직장이나 조직에 가서든지 컬래버레이션을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훌륭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따질 때 가장 높은 칭찬이 He's really down to earth,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낮춘 자세라고, 땅에 닿을 만큼 낮춘 자세라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평가할 때도 She's really down to earth. Michelle Obama is really down to earth. 미셸 오바마는 땅에 닿을 만큼 저자세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겸손이 미국에서는 가장 높은 덕목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부하들하고 얘기할 때 이것이 마이크로 매니지 한다고 그러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닙니다. 우리가 할 과제가 이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손 들고 제 생각은 이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각각 자기의 결론을 volunteer 자원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 그런 리더들이 좋은 팀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플러츠상을 2번 받았지만 전부 다 팀워크입니다. 콜라보레이션 잘해서 우리가 팀워크로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잘난 체 하면은요 친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친구 없어요. 절대 사람들이 존중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어딜 가나 줄 서는 것은 똑같습니다. 선착순. 일찍 부지런한 사람은 좋은 대접 받는 거예요. 가게 가서 세일스 라인을 쓰든 놀러 가서 캠핑 자리를
좋은 자리를 구하든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자리 가져요. 그만큼 개개인의 노력과 참여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학생들이 반환해서 얼마만큼 많은 질문을 하고 자주 자기 의견을 발표하냐에 따라서 너 오늘 친구들한테 네 생각을 많이 공유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줘서 활발한 대화가 있어서 소통이 어려서부터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커서도 소통을 더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대학교 간 후로 제가 지금 한국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애들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기 전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데리고 캠핑 가고 계속 소통의 창을 열어뒀습니다. 휴대폰을 사더라도 너 어떤 거 갖고 싶은데 애들로 하여금 결정하게끔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휴대폰 좀 쓰겠다 그러면 숙제 끝내고 몇 분간 할 것인데 쓸 건데 하고 물어보면 자기가 그 시간 결정해서 자기가 그 시간만 딱 쓰고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그 personal responsibility, 그 개개인이 책임지는 행동과 그 언행, 그 언행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사회 결정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역할이 언론이고, 근데 그런 나쁜 example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선생님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보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술범 손수범. 좋은 example들을 보여주시면 그게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이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네,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소원초등학교 교사 이지영입니다. 지금 제가 상황이 그 비디오를 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시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걸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중인데, 그래서 오늘 강의가 무척 기대되고 설레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시민성에 대해서 역사적인 뭐 의미도 많고 학자들마다 너무 다르게 말을 하고 있고 방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는 그 시민성 공부를 하시면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나는 이 학자가 제일 좀 맞는 것 같아. 날 생각이나 아니면 책이나 참고문헌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더린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 역사의 대부분의 내용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하려고 맨더린을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영어로 공부했는데, 한자 공부를 이 전문으로 그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에 가서 공부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은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이기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기훈 선생님이 그 한자에서 발견한 우리 문화 역사에 대한 책을 몇 개 집필하셨어요. 검색해 보시면 이기훈 선생님인데, 그분이 지금 현재는 맨더린 가르치고 계신데, 그분이 발견한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역사 서적에서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꼭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우리 것이라고 자부심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만나는 많은 유학생들 중에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역사도 짧고 외세에 침입 많이 받고 힘도 없다고, 아무튼 우리 문화가 말살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지식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우리 조상들의 문명이라는 것을 알고 자존감을 갖고 한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면은 영어로 한글에 있는 방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제 생각에는 미래 노벨 문학상도 한국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언어권에 있는 지식 내용이 영어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꼭 좀 그 우리 고대 한자 문명이 우리 조상들의 문명이었고, 고조선의 후손들이 가서 중원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세력 다투면서 밀리면 나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왔다 외나라까지 설립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제대로 좀 학생들을 배우게 하십시오. 이기훈 선생님 책을 통해서. 저기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이제 시민성 시티즌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민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공감은 하면서 그 반면에 또 그런 시티즌십을 발휘하는 분도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을 따라서 하고 싶고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여쭤보면은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은 비교했을 때 그냥 그렇게 얘기보다는 뭔가 빈도라든가 정도, 어떤 데이터, 어느 정도의 그 부족함인가 비교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네, 예. 그런 어떤 뭐 데이터는 좀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예. 저는 눈으로 보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게 제가 기자입니다. 기자도 눈으로 보는 걸 그대로 기록하고 그게 역사의 첫 장인데, 길거리 가면서 보더라도 보도 블록을 갖다가 이 수평을 갖다 맞추지 않고 한 작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발 여러 번 삘 뻔했어요. 그게 시티즌십이 결여된 공사 방식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예, 그거 시티즌십입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이 있게까지 술을 많이 판 업주는 시티즌십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바에 가서 술 마시는 것을 바텐더가 보면서 술 취할 것 같은 분이 술을 더 주문할 때, 선생님 오늘 그만 드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덜 팔고, 그것이 시티즌십입니다. 또 제가 인터뷰한 소방관이 얘기하는데, 소방 차량이 출동하면서 사이렌을 급히 켜고 나가면은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시끄럽게 켜고 나가냐고. 아니, 딴 데 불나서 불 끄러 가는데 사이렌 켰다고 그것을 민원을 집어넣는 것은 시티즌십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싫으면은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책임이고, 그렇게 소위 자기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똥내 나도 괜찮다는 건물을 짓는 이 건설 회사 회장이나, 그것을 길거리에 보도블록을 판판하게 안 만드는 공사업자나,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짓는 사람이나, 그 시티즌십이 없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눈에 다 보이고 귀에 다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고서 지적하고 고치라 이 말이죠. 그렇죠. 학생들한테. 예. 말씀 저도 그건 동감하고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전 말씀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외국에도 이제 선진 국가에도 지금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의 그런 문화라든가 사회성이 좀 그런 면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해서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그래도
시민성을 가지고 나름의 협조하고 이런 분들이 저는 최근에 그래도 어떤 그 젊은 세대 의식, 저는 아직은 뭐 젊은 퇴직할 때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 면이 제가 보여서 저도 그런 젊은 세대들의 그런 사고를 좋아하고 그래서 희망은 있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제 기성세대의 생각했던 그런 암울한 그런 생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너무 좀 우리 한국이 암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기보다는 좀 무슨 물론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해야 되지만은 이게 이제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그 사고와 미래를 향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하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판단할 때 대화를 해보면 기성세대하고 달라요. 네, 저하고도 다르고. 예. 다행입니다. 예. 예, 진짜라니까요. 저는 그걸 느끼는데 오늘 제가 이제 조금 그 일이 있어 늦게 이제 제가 너무 좋은 오늘 테마라 제가 이제 늦게 와서 지금 보면서 그쪽 시티즌십 얘기만 집중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밝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비판은 하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 사고가 나름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 예, 요거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워서 침뱉 자고 하는 얘기가 예.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이 우수한 문명의 버금가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네. 최소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낄 때 서로를 더 배려해주고 누구나 전부 다 낙후된 사람이 없이 같이 챙겨주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린다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이제 너무 좋은 말씀 돼가지고, 따로 그냥, 저는 이제 우리 학부모들을 위한 어떤 특강도 한번 모시고 싶고, 이런 네.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예, 예. 예, 전 대한민국 지금 이 기존 세대가 전쟁도 겪지 않고 독재 정권도 겪지 않고 또 경제 위기도 비교적 덜 겪은 세대이다 보니까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노하우나 이 어려움을 갖다가 덜 인식하고 그냥 딱 한 가지 목표, 뭐든지 1등하고 자기의 부만 늘리면 되겠다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그 영끌이 돼가지고 투자도 하고 뭐 그러는 게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솔직하게. 그 나라가 부강되는 건 좋은데 또 개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내 집만 깨끗하고 또 우리 동네는 지저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딜 가나 이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이라고 또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챙기는 것이 바로 시티즌십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다른 나라 가서 둘이 만나면 너 한국 사람이야? 나도 한국 사람이야. 바로 서로 별다른 얘기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안에서도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서로 진실된 대화를 하고 이 가치 있는 상식적인 소위 상식적인 논쟁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존재하는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나오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그 소통을 소통이 불통이 안 되고 소통이 하나의 건설적인 대화로서 팀워크가 잘 되는 그런 환경을 선생님들은 충분히 애들로 하여금 조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많이 그래야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채팅창에 이렇게 네. 피드백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타인을 위한 따뜻하고 배려심이 모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라고
또 오늘 막 미국에서 네. 또 한국으로 들어오신 고석준 선생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예, 예. 우리 조형기 교수님이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또 그런 질문이었다고 아까 전에 남겨주셨고, 거기에 관련된 논문 또 연구 자료도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성길 우리 교수님께서는 예. 의미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 한글에 대한 사랑과 내 주변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실천거리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기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게 맞는 예, 건지. 평생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아, 기자입니다. 기자님이라고. 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정말 풍부하고 넓고 실제 사례 중심적으로 강의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또 한번 준비해 주시면서 혹시 느꼈던 소감이나 개인적으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특별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봤던 어떠한 환경보다도 안전하고, 사람들이 가치관을 갖다 어느 수준으로 딱 유지하면서 이 소위 safe한 society라고 보이는데, 또 반면에 그런 온실 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교육받고 자란 다음 세대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 가서 더 취약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같은 특이한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critical thinking skill.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분석해서 그 행간을 읽을 줄 아는, 한국 사람들 눈치 빠른 것을 갖다가 이 모든 거에 적용하는 그러한 그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켜서 다른 나라 가서도 절대 주눅 들리지 않고 자부심 갖고 자존감 가지고 자기 할 말 다 얘기하면서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업데이트한 생각을 하는, 서서 빨리 생각을 하는 그러한 critical thinking 스킬을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래 세계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이라는 것만 꼭 아시고 학생들한테 보여주시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는 거 어떨까요? 우리 박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잠시만요. 여기 또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건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전영 부회장님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밥상 머리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같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기본인 것 같고, 또 학생에서 또래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 하도록 열심히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교사로서 고민을 많이 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님의 인사이트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또 서전영 교감 선생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또 숙미초등학교의 김수희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강의해 주신 내용을 잘 기억하며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 LA에서 지금 시차로 아마 좀 맞지 않으실 텐데 또 이렇게 특별히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계신 지금 25분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시고, 예, 그러면은, 참고로 이번에 나온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책은 네. 한글 내용은 한글 시각으로, 영어 내용은 영어 시각으로 썼기 때문에 번역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과 영어로 비교해서 공부할 경우에 사진하고 덧붙여서 학생들한테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되니 많이들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도 있으신 거, 책을 처음에 소개 나오신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책도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께 권장 도서로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시간까지 너무 감사했고요. 이 마지막으로 소통의 부재가 만연한 요즘 시민성이 부족해진 것에 이해가 된다.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또 영신여고에서 3개 국어를 하시는 영어와 한국어와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시는 또 김준호 선생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로 인사 예. 좀 나누시고요. 아,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